자, 저희는 지금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뭐 종합과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분리과세라는 얘기도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주택 임대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 대상, 즉 월세로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두 채 이상인 상태에서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전세로 주고 있으면 세 채 이상인 상태에서 보증금 합계액에 대해서 일정 이자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주택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금액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분리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가 보통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 다른 거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얘만 갖고 신고할 수 있고 네. 그때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율 보통 6에서 45%의 8단계 누진세율인데 얘가 적용되지 않고 분리해가지고 14%만 적용되고 네. 주택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과세. 어쩔 수 없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이 소득하고 합산을 하고 세율도 14%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6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종합과세로 하는 게 있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저 이때 2천만 원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합한 금액, 그다음에 보증금을 전세로 줬다. 그럼 보증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런 경우에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면 보통 금융상품에서는 그냥 떼고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본인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이자를 받고 줄 때 세금을 떼잖아요. 그죠. 즉 원천 징수를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떼고 주는데 요거는 본인의 수익 금액을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냥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결국 지금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본인의 이 주택 임대 수입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맞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주택 임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지 종합과세로 신고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익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세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주택 임대 형태가 월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반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건데 첫 번째, 월세 수입이 있다. 그러면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월수. 이건 뭐 그죠. 산정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럼요. 50만 원씩 받고 있다. 12달 하면 600만 원. 근데 이것만 갖고 임대 수익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세로 준 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반전세로 준 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건데 얘는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고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비인데 와, 관리비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관리비가 무슨 수익 금액에 포함되느냐라고 보는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그대로 그 금액을 받아서 대납을 하는 개념이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청소비라든지 관리비 명목으로 조금 더 받는 그죠. 금액이 약간 월세 보충용으로 받잖아요. 예. 그거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많이 관리비는 누락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럼 간주 임대료 계산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수익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간주 임대료 계산이 가장 복잡할 거예요. 근데 논리는 그겁니다. 월세는 월세 수익 금액에 월수를 곱하면 수익 금액을 산정하지만 그죠. 이거는 목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합해가지고 3억 원을 뺀 다음에 60%를 곱하고 여기에다
정기예금 이자율 2022년도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1.2%거든요. 맞네요. 예, 2023년도는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이게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1.2. 1.2%. 근데 월세 수입으로 따지는 수익 금액이 더 클까요? 간주 임대료로 계산된 수익 금액이 더 클까요? 월세가 클 것 같은데요. 월세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 이거 계산해서 수익 금액을 산정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 금액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좀 전세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네요. 그렇죠. 수익 그냥 소득세 세금을 내느냐 여부에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간주 임대료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간주 임대료가 수익 금액에 산정되려면은 주택 수가 배우자 합해가지고 세 채 이상이어야 그죠. 된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을 세 채를 전세로 다 이렇게 임대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주택은 5억에 주고 B주택은 4억에 주고 C주택은 3억에 줬습니다. 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A, B, C 주택의 임대 준 기간이 다를 거예요. 어떤 건 1월 1일부터 주는 것도 있고 7월 1일부터 주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계산 편의를 위해서 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냥 임대를 다 줬다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3억을 빼주는데 3억을 모든 주택에서 빼주는 건 아니고 가장 임대 보증금이 큰 거 A주택이겠네요. 하나만 빼주는군요. 한 번 빼줍니다. 그러면 A주택에서 5억에서 3억을 빼고 60%를 곱하고 1.2%를 곱하면은 144만 원. 이게 A주택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B주택은 이미 A주택에서 3억 원을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60%를 곱하고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288만 원. C주택도 A주택에서 3억 원을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60%를 곱하고 1.2%를 하면은 216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합계액이 전체가 12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648만 원. 그렇게 크지는 생각보다 않네요. 크진 않습니다. 저게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입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저거를 월세로 주면은 세 채 12로 나누면은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준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로 하면은 수익 금액 자체가 월세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게 측정된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거는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게 1.2가 아니라 2.9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복잡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아까 주택수는 남편과 부인을 합산해서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과세가 되는지 종합과세가 되는지 다르다 했는데 그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대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내야 되는데 그럼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특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개인별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주택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 수익 금액이 1년 동안 이렇게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에요. B주택도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네. 이 B주택은 1년 동안의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남편. 네. 남편은 A주택 전체 금액 1,000만 원에다가 B주택의 50%를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의 50%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남편은 2천만 원이 넘어요. 2,200만 원이니까. 그럼 남편은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종합과세로 신고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다른 소득까지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부인 같은 경우에는 B주택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0만 원이겠죠. 네. 그러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분리과세로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도. 어떨 때 유리하냐면 네. 보통 분리과세로 하면은 14%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 네. 종합과세로 하면은 6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분리과세로 가면 일단 14%가 적용됩니다. 근데 종합과세로 가면은 1,200만 원까지 6%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낮으면, 즉 임대 수익 금액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유리한 수 경우도 있겠습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부여한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 간주 임대료, 3주택자부터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외가 좀 있다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과세가 안 됩니까? 주택이 세 채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산정하는데, 네. 특이하게도 이 주택수,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소형 주택은 빼고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형 주택의 의미는 뭐냐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입니다.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 즉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 2억 원 이하이면 소형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을 5채 갖고 있습니다. 다 전세로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택이 5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5채의 임대 보증금을 합해가지고 이자율을 곱해서 수익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C, D, E 주택이 소형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 그럼 얘를 빼요. 빼는구나. 그럼 나머지 주택은 A주택, B주택 두 개네요. 근데 아까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많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뭐냐면 똑같이 5채를 갖고 있는데 2개가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3채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수익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 2주택은 빠지는데 그럼 과세 대상은 맞는데 빠진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곱해서 수익 금액을 산정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얘네는 빼기로 했으니까 얘네는 아예 빠지고, 없는 걸로 그렇죠. X. A, B, C 주택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이렇게 분명히 갈리네요. 그렇죠. 소형주택이 몇 채인지,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뭐 집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금으로 받았을 때 일단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만 갖고 세채 여부를 판정하는데, 월세에서도 소형주택은 주택세에서 빠집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월세에서는 소형주택의 의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이고 2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월세 10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일단은 월세에서는 신고 대상이 맞다. 오로지 전세에 대해서만 그런 소형주택의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